반갑습니다. 금일의 영상 주제는 승률 95% 이상의 소형주 매매 방법, 30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라는 영상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확률 자체가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충분한 수익을 주는 자리, 그리고 기업은 이 영상을 보신 이후에는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주식이 어렵고 손실이 크시다면 속는 셈 치고 이 방법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틀려지실 겁니다.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장성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장성, 실적, 이거 둘 다 빼놓을 수 없죠. 근데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그 두 가지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되느냐, 테마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테마주라는 것은 특정 이슈가 나왔을 때 부각을 받는 주식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지원을 해준다면 거기에서 부각을 받는 주식은 저출산 테마주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부각을 받는 주식이 있다면 그거는 방산 테마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상식이고, 여러분이 궁금한 건 어떤 종목이 100% 이상 올라가느냐 이거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공개할 기법은 안전하게 원금의 손실 없이 여러분이 수익을 가져가는 기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그 신고가 매매는 제외합니다. 이거는 진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내가 아무리 그 무적의 기법을 가지고 있고 무적의 검색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종목의 당일 시세는 그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때문에 폭락이 나온 그 신고가 종목은 시장이 회복을 해도 내 매수가까지 안 오는 케이스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을 잘해도 한 번 실패하면은 보통 계좌가 마이너스로 좀 이제 전환하는 케이스죠.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투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저평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거는 주가가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바닥을 어떻게 예측을 하겠느냐? 하겠지만은 폭락장이 왔을 때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의 낙폭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미 다 빠지고 나서 바닥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잘 버텨주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시가총액이 가볍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그 편견이 하나가 있어요. 자, 시가총액이 낮으면 잡주이다. 한 30% 정도는 저도 부정을 하진 않습니다. 정말 시총이 낮은 주식들 중에서는 바로 회사 문을 닫고 경영을 종료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려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시가총액이 가볍다는 것은 주식이 저렴하다는 뜻이 됩니다. 평균 150억 원씩 버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1,500억입니다. 평소에 바닥일 때 한 900억, 그리고 재료가 부각이 되면 고점을 찍으면서 시총이 1,500억까지 불어나면서 기업의 주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대폭락장이 와서 시가총액이 극단적으로 500억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저평가가 되었다고 하지 잡주가 되어가지고 망했네라고 하지 않죠. 물론 이 당시에는 코비드라는 특수한 케이스였지만은 하락장에서도 잘 버텨주는 기업을 찾고 싶으시면은 시가총액이 가벼운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가총액이 300억에서 500억 사이가 되는 종목을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은 시가총액이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1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을 골라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실적이 받쳐준다는 거는 도대체 뭐냐? 그 실적이 좋은 기준을 모르겠다.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좋은 기준을 알기 전에 제외를 시키고 출발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애초에 저평가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는 업종의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그 주식이 잘 오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업종은 증권과 금융, 건설, 물류회사 같이 부채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PBR 수치가 얘네는 원래 좀 낮아요. 물론 이 사이에서도 테마마다 틀리겠지만은 각 종목마다 테마는 당연히 다 틀리죠. 근데 이런 기업은 영업이익은 잘 나와도 저평가만 되어 있지 투자하기에 메리트가 있는 업종은 아닙니다. 물론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부각받는 일성건설, 동신건설,
신원 종합개발 이런 건 좀 다르게 쳐줘야 되겠지만은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종목들이 가지 않으니까 금융, 건설, 특히 지주회사는 웬만하면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업종을 제외하고 난다면 이제 실적이 좋은 테마주들 골라야 됩니다. 자, 처음에 고르실 때는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300억 이상에서 500억 이하인 종목은 굉장히 시가총액이 가벼운 수준에 속합니다. 얘네는 2억에서 3억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하게 흑자를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쩔 때 한 번씩 찍히는 마이너스 10억 이 정도는 괜찮지만은 이게 누적이 된다면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이 크다 말씀드립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0억 정도의 적자를 냈어요.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급락을 하겠죠. 하지만 소형주한테 마이너스 100억은 존폐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실적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300억에서 한 500억 정도면 꾸준하게 흑자만 내줘도 괜찮다.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상승하려면 어떻게? 당연히 망하지 않아야 되죠. 흑자가 기본적으로 나와 주어야 기업이 기본적인 생존이란 걸 할 수가 있고, 이 생존이 되는 과정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테마도 부각받고 상승할 여력이 생깁니다. 다음은 시가총액이 500억에서 이제 900억 사이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가총액이 높아질수록 기업을 고를 때 오히려 더 깐깐해야 됩니다.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그 기업의 무게, 즉 덩치를 뜻하는 건데요.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올리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 극단적인 예시 이걸 하나 들어볼 텐데요. 웅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웅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1월 15일 이때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당시에 터진 거래 대금이 얼마였냐면 약 270억 정도가 들었어요. 당연히 얘가 29.97% 정도가 오르는데 거래 대금이 얼마가 들었냐? 27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같은 날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은 11월 15일 이날 어느 정도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냐면은 이 친구는 약 1.98% 정도가 상승했는데 거래 대금은 1조 4천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웅진보다 삼성전자를 올리는데 많은 시장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기대감도 있지만은 실적이 중요한데 종목의 시가총액이 무겁다는 것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방어가 되기 위해서 기대감과 실적이라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100억씩 벌고 있다. 그러면 이 시가총액을 당연히 유지하지 못하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인간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좀 마른 사람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와 덩치가 매우 큰 사람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주가 올라가는데 소형주보다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요즘 같은 긴축의 경제에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형주가 올라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깐깐하게 봐줘야 되는 이유예요. 그 시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기대감이든 실적이든 뭔가 나와야 되고, 그게 나오지 않으면은 살이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목의 살도 빠집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떨어지죠. 시가총액이 500억에서 900억 사이의 종목을 고를 때는 최소 영업이익이 7%에서 10%는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종목도 마찬가지인 게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하면 그래도 매년 100억씩은 벌어줘야 됩니다. 왜냐?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정다운 같은 경우가 있어요. 정다운은 뭐 오리고기 만드는 회사인데 이 친구도 과거에 폭락장이 나와가지고 시가총액이 한 900억대, 1200억대 이 정도를 유지하다가 시가총액이 600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할 기미를 보이니까 시장이 뭐 좋지 않아도 계속해가지고 800억에서 900억대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올라줍니다. 이 친구도 영업이익이 꽤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봉 LS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테마주죠. 이 친구는 과거 폭락장이 나와가지고 시가총액이 600억대에서 700억대까지 떨어졌지만은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고점 구간을 자주 찔러주거나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큰 파동도 나올 수가 있어요.
최근에 올라간 나라셀라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뭐 여기서 60억 내고 128억 내고 120억 내고 하던 친구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62%, 거진 이 친구도 한 70%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적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업은 폭락장에서 잠깐 큰 폭의 하락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기업 가치까지는 계속해서 올라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것 중에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강하게 한 번씩은 치고 올라가는 케이스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 기업은 우하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솔고바이오 같은 애들, 이 친구는 뭐 시가총액은 가볍지만 실적이 너무나도 안 나오죠. 계속 해가지고 고점하고 저점은 계속 해가지고 낮아집니다. 그리고 인디F라는 종목도 보면은 주봉 차트 보시면은 계속 해가지고 떨어지죠. 그리고 KH 필룩스, 이런 애들은 재무제표를 사실 보나 마나예요. 근데 만약에 하지만 어떤 기업이 실적이 명확하게 나온다면은 다시 재료를 받거나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인식으로 다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생깁니다. 무슨 실적을 이렇게 깐깐하게 보냐, 그러면 뭐 투자할 종목은 있겠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이 기법을 적용하신다면은 폭락장에서 좋아 보이는 종목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승장이 되면은 슬슬 종목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설정을 하는 이유는 주식이라는 것은 뭐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시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잘 사면 수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한번 잘못 투자하면은 영원히 그 가격을 주지 않거나 영원히 내 매수가를 안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실적이 좋은 건 거래량이 막 들어오지 않더라도 나중에 외국인이던 기관이 사가지고 올려주는 그 기본적인 상승률이 있습니다. 기업의 그 내재의 가치라고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종목이 마이너스 30% 정도가 하락해서 시가총액은 700억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해당 재료가 터진다면 다행이지만, 재료가 소멸되면서 영업이익도 매번 적자야.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고 봐도 됩니다. 주식이란 게 매수할 때는 네 맘대로 샀지만 나갈 땐 네 맘대로 안 될 것이다. 좀 이런 선택을 좀 이제 강요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적을 봐주는 게 좋고, 시총이 뭐 5, 600억 이게 넘어간다면은 영업이익은 최소 10% 이상이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7%에서 10%대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그 시가총액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좋습니다.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투자인데, 주식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목을 고른다면 종목이 시가총액이 뭐 600억을 깨고 400억대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다시 기업의 가치에 수렴을 해가지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폭락장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추매의 전략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핵심은 자기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높은 회사를 고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닥이면서 자기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뭐 7%에서 10% 정도는 나오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뉴스에 3번에서 5번 이상은 노출이 된 종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재료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는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주식마다 그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정치 시즌에 올라가는 게 있고, 뭐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가 있겠죠. 그리고 뭐 여름 관련주가 있습니다. 뭐 신일전자, 그리고 뭐 파세코와 같이, 그리고 전쟁 관련주, 전쟁이 나면은 뭐 식량 관련주도 올라가고 뭐 방산 관련주도 올라가죠. 특히 뭐 고려산업, 대주산업, 한일사료 같은 친구들, 시장에서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애들입니다. 또 교육에 대한 정책이 나왔다. 메가 MD, 그리고 YBMnet, 비상교육 같은 애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한 5번 이상은 올라간 이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종목이 뉴스에 노출된 적이 없고 이 교육 테마라는 브랜드가 없으면은 교육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안 갑니다. 예를 들면은 메가MD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잘 올라줬어요. 정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으로 인해서. 근데 똑같이 교육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멀티 캠퍼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영업이익도 진짜로 잘 나옵니다. 시가총액도 1879억입니다. 영업이익 대비해가지고 제가 10%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근데 시가총액도 뭐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배당도 좀 잘 주는 것 같은데, 얘의 문제는 뭐냐면은 부각을 받지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재료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 앞전에
분명히 뭐 정책 같은 게 있었을 때 메가MD, 비상교육, 아이스크림 에듀 이런 애들은 치고 올라가는데 얘는 미동이 없죠. 그러니까 브랜드 파워, 그러니까 즉 재료가 없는 친구라고 봐도 됩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식량 관련주라고 하면은 한일사료, 고려산업, 샘표, 대주산업, 뭐 효성 OMB 이런 애들은 해당 뉴스가 나오면 올라갑니다. 뭐 흑해 곡물 혁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식량고가 뭐 습격당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부각을 받습니다. 근데 이 대상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친구도 식량에 관련된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식량 관련주인데 거래가 붙지가 않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외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연구소 출신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안철수 관련주는 써니전자, 알랩 그 두 가지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걸 시장이 모른다. 그러면 부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이슈에 5번 이상 노출된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자, 5번 이상 노출된 종목이면은 일단 사람들이 어떤 종목인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나중에 재료도 또 잘 바뀌어가지고 올라가요. 수급도 잘 붙고. 그래서 강력한 거래가 이슈를 부각받으면서 5번 이상은 올라간 애들이 괜찮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투자자라면 다 알고 있는 이거는 땡땡땡 테마주다, 이거는 땡땡땡 관련주다 하는 거 예시를 하나 들어볼 건데 진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진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을 쭉 늘려보시면은 어떤 친구냐, 거래가 정말 자주자주 나와주던 애였습니다. 이러면 종목은 어떤 거냐,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슈가 나왔을 때 최근에 뭐였지, 조류독감이 있었지, 테마를 모르시면은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종목명, 강세 혹은 급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게 무슨 이슈로 올라갔는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예시 종목은 진바이오텍이니까 어떤 이슈로 올라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에 딱 들어가시면은 해당 이슈 때문에 부각을 받았다는 게 나오는데 이 친구는 어떤 관련주냐, 조류독감 관련주고 럼피스킨병,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니까 갑자기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럼 이 친구는 뭐 동물 쪽에서 뭐 문제가 생겼거나 구제역 같은 게 터지면 올라가는 친구구나. 이렇게 테마주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시장이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급락이 나온다고 해도 기존에 상승률이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도 상승하고, 바닥 찍고 상승하고, 바닥을 찍고도 다시 한번 이렇게 우상향이 한 번씩은 나오게 되죠. 이런 애는 시장이 만약에 빠져도 급락이 나와도 기본 상승률이라는 게 있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받쳐주죠. 시가총액이 363억밖에 안 하네요. 이런 애들은 나중에 그냥 지지선에서 한번 모아가다 보면은 잠깐 여기에서 시장이 폭락해서 물려도 본전 구간도 자주 주고 수익 구간도 자주 열어줍니다. 적어도 수년 동안 이게 본전이 오냐 안 오냐 하면서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시장이 빠지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나중에 수익금을 높이는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장이 빠져서 종목이 떨어졌어요. 내가 잠깐 물려도 괜찮은 기업을 오히려 더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게 핵심인 겁니다. 시장이 떨어져가지고 하락을 하긴 하지만 자기가 놀던 구간까지는 금방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아실 겁니다. 관성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총합이 0일 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죠. 이거는 용수철이 튕겨나가는 원리하고도 같습니다. 아무리 좀 이제 늘어난다고 해도 결국에 제 위치를 찾아가게 돼요. 이렇게 기업의 실적이 괜찮고 재료가 있고 바닥에서 정말로 재미없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던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나중에 사례 같은 걸 딱 보면은 동방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600억에서 약 6천억까지 1000%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인지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원래 300억대의 종목이었어요. 이 친구는 그냥 자기 앞가림은 잘하는 소형주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지선을 이탈했죠. 왜? 이때 그냥 폭락장이었으니까. 무역전쟁 때문에 시장이 비록 빠졌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은 약 1200억까지 4배 정도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이 다날이라는 종목도 기업은 멀쩡했던 기업이었어요.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밑으로 급락하고 나서 시장 때문에 빠졌죠. 무역전쟁, 코비드 때문에 평소에 있는 이 지지선도 다 깨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쿠팡 관련된 이슈를 부각받고 이렇게 몇 퍼센트 정도 상승? 약 6배 정도는 상승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서전기전. 이 친구는 원래 어떤 테마주였냐면은 지금은 실적 자체가 별로 좋진 않은데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 친구도 원래 시가총액이 400억에서 500억대 수준의 기업이었습니다. 앞전에 대북 테마주로 얽힌 친구였는데 무역전쟁하고 코비드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강력한 지지선까지 이탈을 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물론 이 친구는 지금은 실적이 안 좋지만은 2020년까지는 굉장히 꾸준한 흑자를 보여주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바닥 구간을 이탈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기다가 나중에 주가가 원전 테마주로 바뀌면서 몇 배 정도가 상승이 나오냐면 약 5배 정도, 시가총액이 300억에서 약 1,500억까지 5배 정도가 상승하게 되죠. GSE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이 친구는 시가총액이 300억대 후반에서 400억 사이에 놀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가지고 2010년 이후로 꾸준하게 뽑아주는 친구였죠. 나중에 이 친구도 천연가스라는 테마가 붙어가지고 1,600원에서 약 5배 정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실적이 좋고 주가가 바닥이라면은 잠깐 코비드 상황 같은 경우가 터져도 나중에 수익으로 전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겠죠.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200%에서 30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의 한 60%는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잡주가 테마가 붙어가지고 올라가는데 굳이 200%에서 300%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가 주식으로 20%에서 30% 정도는 충분하게 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저 세 가지에 부합되는 종목들입니다. 정치 테마주의 90%도 다 이러한 소형주에서 나오거든요. 금일 영상의 핵심인데 결국에 우리는 200%에서 1000%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사가지고 저평가가 되었을 때 그때 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재료가 터졌을 때 비싸게 파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뭐 차트의 기법 같은 걸 배웠는데 그 종목이 내가 사면 기가 막히게 고점이고 떨어진다. 그거는 사실 기법하고 차트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종목의 내재 가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 종목을 공략해도 이런 세 가지가 받쳐주는 기업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런 애들 사이에서만 매매를 하면 잠깐 종목이 시장이 떨어져가지고 손실권이 찍혀도 남들보다 높은 확률로 수익 마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주식 때문에 좀 어려웠다. 이런 종목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이 자신이 없다. 몰빵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런 종목만 한 10종목 정도 뽑아가지고 분산 투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승장 때는 세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저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락장이 되면은 이러한 저평가 주식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 기회같이 보이고 상승장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원칙에 맞는 종목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를 1, 2주, 한 달 정도 한다고 계좌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깐깐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기 전에 분석을 해놓고 타이트한 조건 사이에서만 종목을 컨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정말 2년이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2년이면은 상승장과 하락장, 대폭락장, 큰 상승장 다 겪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바닥, 실적, 저평가가 된 종목 중에 모멘텀, 테마까지 있는 종목까지 골라주신다면 불필요한 투자와 불필요한 손절매는 사라집니다. 시장을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크로 경제, 경기가 어렵네, 경기가 좋네, 무역 수지가 안 좋네 이런 예측을 하는 건 가능한데 우리가 러우 전쟁이 터지는 건 알아도 몇 시, 몇 분, 몇 초에 터지는지 종전은 몇 시, 몇 분, 몇 초에 터지는지 긴축은 몇 시, 몇 분, 몇 초에 파월 의장한테 어떤 스탠스로 얘기하는 걸 예언하지 못하거나 코비드는 몇 시, 몇 분, 몇 초에 터지고 이게 나중에 팬데믹까지 가는지 아니면 그냥 감기 같은 걸로 끝나는지 그걸 맞추지 못하면은 시장의 저점과 고점은 아무도 맞추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예측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시장이 떨어지는 걸 대비는 해서 주가가 폭락이 나와도 추후에 내가 산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어 노선 정도는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수를 명중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종목에 명중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수익으로만 마감하면은 여러분을 비웃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2년 정도만 투자하시면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설령 계좌가 바뀌지 않아도 저는 계좌가 바뀌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결국에 싸게 사가지고 기다린 다음에 그걸 비싸게 파는 겁니다. 아무리 그게 테마주라도 비싸게 사가지고 그걸 더 비싸게 빠르게 팔라 하는 투자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러한 식으로 원칙을 세워놓고 시장에 대한 방어 노선이 될 수 있는 방주와 같은 종목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묵묵하게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결국에 수익으로 마감을 하실 거다, 이렇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일 명문 주식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으며, 구독자 여러분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더 힘나실 수 있게 제가 좋은 영상들 찍어드리면서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시장이 빠졌다고 할지라도 금일 근심 같은 것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영상에 모두 놓고 가시기 바라면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